안녕하세요, 섭입니다. 루이비통 손잡이 안쪽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종 리폼을 진행하는지라 그 전에 이미 뜯어봤었고 몇 개 가지고 있기도 해요. 실은 많이 버렸어요.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몇 개 그때 왜 남겨뒀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싶기도 하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 25 가로 25 사이즈의 스피디백, 그것을 뜯어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남은 거고요. 이것을 한번 뜯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모양의 손잡이를 만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심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뭐 로프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근 호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레탄, 약간 말랑말랑한 좀 우레탄 모양, 그것의 가운데 송송 뚫려 있는 그것을 쓰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이 가죽 심지를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잡아서 눌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수축감이 없었으면 싶어서 수축감이 없는 이거를 조금 선호해서 쓰는 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소재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루이비통의 손잡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바로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을 좀 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 조금 다른 소재가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꼬아서 만든, 약간 우리나라로 보면 집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꼬여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여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 하나도 이렇게 약간 섬유질처럼 이제 꼬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면 조금씩 가루가 떨어지고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나일론으로 대표하는 그 폴리에스터 실이나 그런 실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태워볼게요. 네, 이렇게 타죠. 네, 보통 이제 폴리에스테르 계열이거나 그런 것들, 그런 경우는 이게 녹잖아요. 나일론 실이나 그런 경우는. 근데 지금 이거는 탄내가 나요. 지금 탄내가 나고 그냥 타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집신이나 그런 섬유질이나 뭐 나무에서 그걸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정말 가벼워요. 생각보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이 가죽 심지 같은 경우에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뭐 짧은 끈이야 상관없는데, 조금 두께가 길이가 길어지거나 그러면 이 길이 때문에 무게가 꽤나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수축도 잘 안 되는데 무게도 가벼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뜯어놨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엄청 오래 쓰셨던 거죠. 이거는 그 토트백, 이런 스피드백이 아니라 토트백이 있던 건데 엄청 오래 써가지고 여기는 거의 다를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이 단면이 네, 똑같이 되어 있죠. 이거 뜯어보면 이거랑 똑같은 소재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똑같은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나도 좀 구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재고요. 장점이 많아요. 확실히 가루가 좀 떨어지거나 작업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가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졌을 때 이제 수축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립감을 내가 원하던 모양대로 했을 때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로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탄성이 없어서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로프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천으로 직조되어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쓰다 보면 이 곡선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래 써도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네. 뭐라고 딱 정의를 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가죽 공예를 하는 입장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조금 다른 소재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거는 별로 부럽진 않은데, 아, 이거 어디서 못 구하나? 네, 그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디서 잘 찾아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저 소재를 따로 뭐 파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네, 들어보지도 못했었고요. 물론 저게 메리트가 없어서 이제 안 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루이비통 자체만의 약간 뭐 특허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실은. 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 루이비통 손잡이 핸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구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은 간단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렇게 핸들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요. 간혹 이 핸들, 이 모양 그대로를 조금 따라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끝단 모양을 그냥 스캔해서 같이 링크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